장대 양봉과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윗꼬리를 달게 되면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전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가장 어려운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에코프로 매도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시점을 정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을 꼽은 이유 중 한 가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면 어디에 매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을 꼽은 이유가 장대 양봉과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윗꼬리를 달게 되면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전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에 안 파실 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회 이상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매도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윗꼬리를 달게 되었을 때 최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윗꼬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은 이 신고가가 나오기 전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정도를 잡는데요, 에코프로가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시가총액도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 시기가 매도 시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9만원부터 이 시기만 보더라도 58만원 인근까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이 사이에 윗꼬리를 달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가가 나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 바탕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2021년도에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하락 신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강한 윗꼬리를 달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매도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예상 적중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만원에서 21만원까지 한 3배가량 상승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하죠. 그 다음에 강한 윗꼬리를 달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에이텍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기 전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한 대략 만원부터 한 5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최소 3배에서 5배가 되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긴장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슈가 정말 막강하다, 2차전지처럼 이슈가 막강하다, 그러면 10배 전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한 윗꼬리가 첫 번째로 한번 나오고 두 번째로 나와주면서 완전하게 밀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등들은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도 2022년 말 인근에 자, 일단은 한 방 나왔고 두 방 나왔고 이 세 방째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본격적으로 추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보시면 한 7,000원대 인근에서 97,000원까지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를 본격적으로 달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윗꼬리가 나온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은 물량을 대량으로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올라간다, 이런 상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슈로 인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3만원대 인근에서 한 5배가량 상승했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트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파셔야 되는지 눈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의 최고가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매도 시점을 기본적으로 산정했을 때 이러한 신호들이 포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이론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될지 추가로 사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찍고 강한 윗꼬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하방을 타다가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는 거,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타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사셨다면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매수를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답이 있는 거죠, 차트에. 만약에 이런 차트를 포착했다. 내가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산다 안 산다? 절대 안 산다.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상들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 여름부터 2차전지 붐이 끝났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했고요. 물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마다 최고가가 나오는 시기가 5년 전후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시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입할 때는 이 종목의 최고가가 나오는 바닥에서부터 3배, 5배, 10배 정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주식의 거래량도 충분히 속이면서 차트도 충분히 속이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의 형상으로 긴 막대가 형성되면 될수록 이 패를 읽기가 쉬워지고요. 만약에 긴 막대가 아니라 짧은 막대이면 일수록 이 패를 읽기가 차트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차트를 완벽하게 믿으시는 것보다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도움은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고가 종목이나 역사적인 가격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러한 방법을 최소한 참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강력한 이슈의 크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언제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만 이 자료를 활용했을 때 이 에코프로처럼 이날이 고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